쉬쉬하면서 김현철이 소통령이래. 뭐 엄청 받았대. 쉬쉬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김현철이 그랬대라고 말하지 못했던 촉이. 자, 그러니까 그때 김현철 씨가 세게 대응을 해요. 아까 VCR에서 봤지만 한겨레 신문은 일단은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아, 이게 이제 최초로 보도한 신문인가요? 예. 예. 근데 1심이 재판부가 한겨레 신문 패소를 해요. 해당 보도에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명예훼손한 혐의가 있다라고 한겨레가 져요. 근데 이게 이 작은 보도를 시점으로 한약업사한테 1억 얼마 받았다. 그리고 김현철이 각서를 써줬다. 법적으로는 해당 언론사가 패소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야, 대통령 아들이 돈 받았대. 그렇지. 이 얘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현철 씨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레이더에 포착된 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만철 씨 일가 탈북 사건이었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소위 물타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안기부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있는데 굳이 여만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되나요? 여만철 씨 가족이 추운 겨울에 탈북을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쳐서 1994년 3월 25일 날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찾아가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이제 다 됐다. 우리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대사관 직원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다려봐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사관만 찾아가면 당연히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국이 나를 기다려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날 거부당한 거예요. 대기하라.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94년 우리 그 안기부가 북에서 오는 사람들, 탈북자들을 이제 접하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째로 정보 가치가 있느냐. 정보 아니야. 두 번째는 사용 가치가 있느냐. 정치적 이슈거리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안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예. 그러면 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탈북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탈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주민들은 북한 인민들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예, 지금과 같지는 않았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만철 씨는 가족은 그런 두 가지 가치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질 않으니까 한 달 동안 국제 미아 난민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만철 씨는 거기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떡하냐. 근데 심양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찬동반도 위에 웨이하이까지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호텔 방에 누군가가 이제 들어왔대요. 삐 하고 들어오니까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온 안기부 직원이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한국 언론이 그 김현철 씨 비자금 사건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직전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 그렇죠. 이제 언론이 빵 터뜨리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 이틀 전에 이제 안기부 직원이 웨이하이에 대기하고 있던 여만철 씨 가족을 만나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대한민국 안기부 직원인데 내일 무슨 배가 올 거다. 그걸 타고 일단 공해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말 믿고 나갔대요. 망망대해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 중국 선원한테 물어봤대.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우리 왜 데리고 왔냐고 했더니 카드 놀이만 하고 있던 그 중국 선원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큰 배가 올 거라고. 무슨 큰 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우리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함이 등장을 합니다. 군함이 등장해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사다리가. 사다리가요. 여기는 조그만 미랑선이고 네. 중국 미랑선이고 좀 군함이기 때문에 네.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해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해군 군함을 타고 4월 28일 새벽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아까 좀 이상한 게 아까 그 여만철 씨 가족들 왔을 때가 거기 김포공항이었잖아요. 예.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인천 항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군함으로.
아까 좀 이상한 게 아까 그 여만철 씨 가족들 왔을 때가 거의 김포공항이었잖아요. 예. 여만철 씨 일가족. 오늘 오후 홍콩에서 온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인천항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문함으로. 이거 아주 이상해요. 이상하네. 그리고 김주 기자.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태우공사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연타석으로 던져주시네요. 아, 뭐예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야죠. 야, 나는 나도 뭐 해줘. 자신의 답변을 빛내고 있어 지금. 야, 나도 뭐 해줘. 잘해, 이런 거 잘해. 허지웅은 왜 못하는 줄 알아 이거를?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우린 질문을 수가 있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걸 봤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군함을 타고 항구로 들어왔다. 자, 뭐냐? 안기부가 준비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군함만 띄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4월 28일 새벽에 인천항 통해서 여만철 씨 가족 들어왔잖아요. 그때 안기부 직원들이 인천항에 딱 도착해서 여만철 가족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만철 가족에게 안기부 직원이 뭔가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여권 아닌가? 제가 품에 준비했는데 설마 비행기 표네. 티켓. 항공권이요? 가족 인원 수대로 제일 앞에는 여만철이라고 써 있었죠. 이걸 왜 줘요? 5장을 줍니다. 여권 있어야 되는 거. 자, 어디로 가는 비행기였냐면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홍콩으로 가요. 우리나라요? 왜 갑자기 홍콩? From 서울, 김포 to 홍콩, passenger 만철 여.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금 일부러 홍콩으로 좀 보내는 거예요? 보낸 거죠. 다시 오게 하려고.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준 거예요. 여만철 씨는 다짜고짜 홍콩으로 가라니까 영문도 모른 채 홍콩으로 가야 할 운명이에요. 안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 날 김포공항으로 가서 수속을 밟고 4시간 비행을 해서 홍콩으로 갑니다. 자, 이들은 왜 홍콩으로 보내졌을까? 정보기관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고 답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결말을 봤잖아요. 추측해보면 여만철 씨 가족의 대대적인 탈출, 극적인 탈북 스토리가 당시 정부로서 필요했잖아요. 인천항으로 새벽에 군함 데리고 가서 왔다. 이 모습보다 김포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 소위 그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사람들, 목숨 걸고 인천항으로 군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다시 또.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들어오게 한 거예요.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가니까 또 거기 또 안기부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제 다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호텔 방에 하나를 이제 몰아놓은 다음에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들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안기부 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들었지? 히히히 웃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담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럼요. 행사 연탈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장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이상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손을 흔들긴 흔드는데 가족들이 연기를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요. 자유대한에 와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웃다가 나가거든요. 이거 홍콩에서 교육받고 나간 거예요.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때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입국장 빠져나오라. 교육까지 받고 나왔다고 하죠. 자, 이게 들을수록 좀 마음이 불쾌하네요. 계속 불쾌해져요. 그러니까 필요한 탈북, 필요하지 않은 탈북을 나누는 것도 불쾌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서 군함을 동원해서 데려온 것도 불쾌하고 그렇게 데려온 사람을 또 쇼를 위해서 이게 제일 불쾌해. 연출을 하고 또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화려한 입국장을 화려한 어떤 쇼장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다 불쾌한데 결국 그래서 이런 이슈몰이 성공을 했습니까? 근데 모든 물타기, 모든 북풍 공작이 다 먹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안기부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그 화면 나왔잖아요. 김현철 씨의 정치자금 일면에 보도가 됐죠. 이때 한겨레 신문사와 김현철 씨가 만만치 않게 맞붙어서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하. 이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김현철 씨의 정치 비자금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한겨레의 주간지 한겨레 21이 1994년 3월에 창간을 했어요. 네. 창간 후 제목이 뭐냐면 황태자 김현철 성역입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4월 27일 날 처음으로 무면허 한약업자들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가요. 그리고 여만철 씨 언제 들어왔습니까? 4월 30일입니다. 시점이 묘하죠. 기사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여만철 씨 들어오고 이거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한겨레도 여기서 지지 않고 계속 특집으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김현철 씨 관련한 보도를 계속 내니까 완전 물은 거지.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더 공분을 한 거예요. 이게 3월부터 5월까지면 2개월간이잖아요. 주간지가 2개월 동안 한 가지 이슈를 계속 물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창간호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할 이슈몰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맞붙었고 김현철 씨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억을 내고 이게 당시 금액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서 김현철 씨가 소송도 취하하고 심지어 대통령인 아버지 김영삼도 아들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김현철 씨를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한겨레가 그때 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다른 여러 보도들이 김현철 씨의 또 다른 비자금, 김현철 씨가 또 다른 정치 자금을 받았다, 불법 정치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의 처음 잽이 다른 언론들의 포문을 맞아요. 이끌었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했던 것도 이 건으로 사과한 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그 뒤에 결국은 이제 김현철 씨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수십억짜리 게이트가 터지면서 YS가 사과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이 처음에 메인이 터지면은 다른 언론사들이 같이 다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슈를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김현철 씨 자체가 황태자로서 비선 실세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했던 이 신문을 좀 가져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5월 1일 날 이제 기사 1면에 난 우리 여만철 씨 가족들 사진인데 여기는 이렇게 1면에 사진 났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돈 준 장소, 시기 서로 엇갈려 이렇게 딱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여만철 가족의 탈북 소식이 당시 안기부랑 YS 정부에서는 어디에 위치했기를 바랬냐면 이 자리가 놓여져요. 신문을 볼 때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맞아요. 신문에서는 큰 자리입니다. 사람이 거기부터 보니까. 이 자리에 크게 목숨 걸고 탈북한 여만철 일가족 무사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도착. 이게 여기에 깔리기를 그때 정부에서 원했을 건데 실패했죠.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김만철의 일가가 가족 전체 다 끌고 거기 그럼 또 갑자기 일본이 연루되고 막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워딩도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스토리가 좀 부족해요. 식상해졌고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고 급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고 싶었는데 사실 그 뜻을 이루진 못한 거죠.